6월의 주말 오후는 지금이나 43년 전이라 한가로운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망각의 범죄조차 들 수 없었던 한국 최대의 비극을 기억하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전후 제3세대가 마음껏 뛰어노는 이 땅에 그들 앞에 닥친 건 삶과 죽음의 갈림길 가는 거리가 먼 안락과 행복의 단어가 열게 된 여유로움이다. 동전 몇 개만 더 넣으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고, 목숨을 담보로 내놓지 않아도 되는 전쟁 놀이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열중한 것이다. 그러나 43년 전 이 땅에도 그날의 전쟁은 비켜가 주지만은 않았고 44일간의 길고 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지금은 관광지의 구색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초라한 전적비는 6.25라는 역사 속에서 비문 몇 줄 가슴이 얹고 43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왔다. 적군은 서전에서의 전승의 여세를 몰아 한국군과 급거 참전한 11 지상군의 선봉 부대들을 압박하면서 7월 말에는 영덕, 안동, 함창, 상주, 김천, 진주를 연결하는 선을 침공하여 낙동강 외선에서 이미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20일경 수안보에서 8월 15일 내 부산을 점령하라는 김일성의 독전 명령에 적군은 혈안이 돼 있었다. 적 제1사단을 선두조로 8월 1일 안동을 침입하고 8월 3일에는 청송을 출발해 도평리를 거쳐 이밤리에 집결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유격부대인 적 766 부대는 향로봉, 비악산 등 험준한 산악지대를 남아 기계, 안강, 부근에까지 몰아왔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 남진하던 적군 제5사단은 아군 제3사단의 지연작전과 미 공군의 근접 지원, 그리고 미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진출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 이에 따라 적 제2군단장인 김무정은 산악지대를 통해 포항을 우회 공격하면 쉽게 남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12사단과 766 부대의 일부 병력을 8월 10일 포항 방면으로 침투시켜 이 지역의 44일간의 혈전에 막이 올랐다. 8월 10일 당시 제3사단 후방 지휘수가 있는 포항여중에는 의성지구에서 내려온 학도병 71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43년 전 6.25 때 학도 이용군의 신화를 남긴 그러한 전투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석원 장군이 육군본부로부터 포항을 사수하라는 보직 명령을 받고 3사단장으로 전임이 왔을 적에 김석원 장군을 흠모하는 극렬 학생들 71명이 안동에서 근무하다가 도보로 의성까지 와서 의성에서 군용차를 타고 경주까지 와서 경주에서 또한 열차를 타고 포항에 도착한 것이 1950년 8월 9일이었답니다. 군번도 계급도 없이 펜 대신 총을 든 학도병들. 어린 자식을 전선으로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그들은 알았을까. 8월 11일 새벽 4시 적은 포항여중 뒷산에서 예광탄 6발을 쏘며 포항 공격에 나섰다. 이때 후방 지휘부에서는 학도병 2개 소대를 학교 주변에 배치시켜 적에 대비토록 하고 철수하기 시작했다. 거의 큰 저항 없이 포항에 들어온 적은 날이 셀 무렵 포항여중에 주둔하고자 방심한 채 줄을 지어 가까이 오고 있었다. 이때 학도병들의 일제 사격이 가해졌으며 적은 순식간에 200여 명이 쓰러지고 이후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학도병들은 실탄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적의 수류탄을 뒤받아 던지는 혈전을 계속했으나 안타깝게도 학도병 47명이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되었다. 맨주먹이 될 때까지 싸우다 전사한 47명의 학도군을 위한 비가 포항여고 앞쪽에 있다.
학도의영군 6.25 전적비. 꽃다운 나이에 전산 무명의 47인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차가운 돌비석 하나. 47명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포항여중을 빼앗기고 포항시는 결국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 제3차단 후방 주의소는 형산강을 건너 구룡포 방면으로 후퇴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구 방면에서 싸움을 벌이던 아군 제3사단 주력부대는 고립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무렵 영일군 기계 쪽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8월 초 적 12사단 주력부대가 청송 이밤리를 거쳐 빠른 속도로 기계 쪽으로 공격해왔다. 이에 따라 육군 본부에서 새로 편성된 제25연대로 하여금 기계 방면에 출동시켰으나 역부족이었다. 당시 수도사단에 배속돼 기계 안강지구 전투에 참가한 이들은 벌써 60이 넘은 노인이지만 격전지를 찾아가는 차 안에서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되살리고 있다. 이쪽에는 이제 이 일대는 수도사단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 편은 포항 쪽에는 3사단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밤으로 되면 말이지 이 사람들이 인민군들이 이것을 넘어와가 이것을 또 침투를 하고. 여기는 안강 북쪽 6km 지점의 노당리 445 고지. 기계와 안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고지는 전략상 중요한 거점으로 기계의 안강 전투 중 치열했던 격전지 중의 하나다. 이곳에서 아군 25연대는 막강한 화력과 인해 전술을 벌이는 북괴군에게 맞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 이 전투에서 25연대는 큰 타격을 받고 전투 지역을 17연대에 인계해주고 부대 자체가 해체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8월 13일 17년대는 노당리 445 고지 사수를 위해 안간 힘을 썼으나 계속되는 적의 압력으로 고지 사수와 탈환에 실패해 기계의 방어자는 낙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결국 기계가 점령당하자 고향 상천을 뒤로한 피난민들의 행렬이 줄에 줄을 이었고 아군의 후퇴 행렬은 계속 이어져만 갔다. 기계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자 육군본부는 대구에서 새로 편성돼 부대 정비를 하고 있던 제26연대를 급히 안강지구에 투입했으며 의성에서 경주로 이동한 제1연대도 안강지구로 출동시켰다. 제26연대는 안강 서쪽 5km 지점의 옥산리 서원동 산능선을 점령해 자옥산 부근의 적의 침입에 대비했으며 제1연대는 안강 동쪽 3km 지점의 양동 국민학교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양동 뒷산으로 넘어오는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부대 정비와 배치를 끝낸 아군은 기계 탈환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내용은 제26년대와 17년대 1년대로 하여금 기계의 남쪽과 동쪽에서 적을 견제케 하고 새로이 제18년대와 기갑연대를 기계 서북 쪽에서 참가시켜 적의 후방을 기습 공격하는 작전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의성에 주둔하고 있던 제18년대와 기갑연대는 8월 14일 죽장 이밤으로 이동해 기계 주변에서 일대 공세를 취할 준비를 하게 됐다. 8월 15일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제18년대에게 단실 내 기계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기계 탈환 작전의 일환으로 이날 미 공군은 적이 직결하고 있던 기계 구지동에 기총소서와 포격을 가하고 18년대와 기계 남쪽의 17년대는 미 공군의 항공 지원을 받아 노당리 445 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양동리의 1년대도 기계 쪽으로 전진하였다. 여기는 그 당시 18년대가 공격해 점령한 기북면 용기동 방면 도로이다. 구암동과 비악산 중간 지점에 위치한 용기동과 관천동 고지는 작전상 유리한 거점이었다. 여기 올 때는 우리가 저 안동 기란서부터 이제 일이 나서 가지고 청송을 해가지고 기란 전투가 심했어요. 그래서 청송을 해가 청송에서 이제 도평 전투도 심했어. 그래서 또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저 죽장 일광하는데 요거 가지고 또 전투가 또 심했어. 요거 이제 싸우고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요거 왔어요. 요 목재로
먹골 칸 저놈에 먹골 고리 해가 요 목재를 넘어가지고 요 소주봉 요거서 이제 우리가 대대 오피를 정해놓고 적상 이제 약동산 저거서 전투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심했는데 요 이제 저놈 인민군이 상구 요리 적어서 아군을 다 죽이고 요리 들어와가지고 요 골술 들어왔어. 골술 들어와가지고 저거 가면 동네가 지금 크구만. 저 이름이 한제골을 하는데 한제골 그쏙 들어오는 거로 그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군 기관포로 요 그걸 자태 저건 미번에 앞에 저거다 배치 한 대 씌고 저 안에다가 수령식을 한 대 배치 씌고 그래 놓고 이제 결국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 한 3시경쯤 돼가지고 저기 곧 들어온다는 통보를 듣고 이제 우리 배치해놨던 아군들이 왜냐하면 총 한 발에 안 쏘서 수류탄 추적했어. 수류탄 추적했는 게 여기서 인민군 사살 했는 게 100명 가까이 했는데 우리는 다 숫자는 다 세지 못하고 포로는 한 놈 잡았어. 한 놈 잡아가지고 기계를 탈환하려는 아군의 공격이 계속됐다. 미 공군의 포격과 항공 사격을 적의 주간 이동을 막는 등 적의 공격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주력 부대 후방에 위치한 아군의 각종 포들은 뜨겁게 달아올 정도로 불을 품었다. 기계를 탈환하기 위한 모든 화력이 적 진지에 집중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아군의 피해도 컸는데 그중에는 미군의 항공기나 아군의 포사격으로 희생된 군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연대 본부가 양동 글대 국민학교입니다. 거기에 전부 주도를 해가 있고 선발적으로 학도병들이 먼저 진격을 했습니다. 저기서 육박전을 갖다가 했습니다. 육박전을 하고 막 한 년 후에 그 고지를 탈환을 했어요. 탈환을 해가지고 거기서 태극기를 올린 바입니다. 태극기를 게시하고 나니 지형사격을 한다 하는 부대가 저쪽에서 있었는데 포와 그때 곡사포입니다. 그 아군의 포라고 인정됩니다. 저쪽에 양동 동네 저기서 막 학생들 있는데 집중이 거기 가버렸어요. 그러니 적군 보고 순닥하는 것이 그 포탄이 아군 학도병인데 막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전멸을 했는 사입니다. 이쪽에서 사문 나가는데 그 고지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학도병이 제일 많이 희생당한 봉원이가 바로 이분들입니다. 누가 저들의 원통한 죽음을 알 것인가? 애타는 마음 말할 수 없습니다. 영령들이요 함께 한날 한시 학교에 같이 다니다가 학도병원에 입대한 김재현, 김재권 군 기계양간 전투에서 이곳에서 같이 있다가 불의에 산화한 친구요. 오늘 42여 년 만에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재생해서 나를 많이 원망하겠죠.
내가 항시 꿈에 10년 동안 너 꿈을 꿨는데 살아 생전에 꿈꾸다 살아는 것처럼 꿈을 꾸다가 깨가보니 꿈이고 해서 항시 섭섭했고 벌써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근처에 너가 여기서 사나를 했는데 내가 벌써부터 여기 다니는 같지만은 이래 참배하기는 오늘이 처음인데 너의 명복을 빌며 애통하기 짝이 없다. 비록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늦게나마 산화한 전우를 위해 올리는 이들의 의식은 경건하기만 했다. 열은 분볕에 목말하며 쓰러져가는 전우여, 이 술잔 받고 부디 편히 쉬소서. 죽어간 전우의 시체를 물을 겨를도 없이 전투는 치열해졌다. 18년대와 기감연대는 18일 오전 6시 기계 전면에서 공격을 시작해 적 주력 부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오후 1시에 18년대 일부 병력이 기계에 돌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때를 같이 기계 남쪽에서 17년대는 북진하기 시작해 기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당시 기계 부근 일대에는 적 시체가 무수히 늘려 그 처참한 광경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한편 8월 17일 동해안에서는 미군 함정의 지원 함포 사격으로 독성리에 고립된 아군 3사단 병력이 내측의 LST의 승선에 무사히 구롱포로 철수하였다. 이와 함께 포항 지역에서는 군 예비대로 활동 중이던 민기식 부대가 8월 18일 새벽 4시 형산강을 건너 포항으로 진격해 포항 탈환에 성공하였다. 포항을 탈환한 민기식 부대는 흥해 방면까지 진출한 후 독성리에서 철수한 제3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한편 적 제12사단은 8월 14일부터 아군에 의해 감행된 기계 탈환 작전으로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17일 밤부터 비악산 지역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이를 놓칠세라 내친김에 수도사단은 퇴각하는 적을 쫓아 비악산을 공격하였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친 비악산. 기계 화대리를 거쳐 비악산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전투상을 얘기하듯 험하고 멀기만 했다. 유신문중의 제실이 한가롭게 위치해 있는 곳에 길은 끊어지고 비악산은 아직 멀기만 해 보인다. 우리가 이제 산을 고지를 이제 점령하려고 이제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니 이 수류탄이 막 능선에 다 올라가자마자 막 덮으시는 겁니다. 수류탄이 들어오지요. 박해포가 갈기죠. 타바리가 갈기죠. 비는 들이오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참 병력을 아군들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살은 사람이 없어요. 그 시기에 쟤는 어떻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골짜기를 해서 올라가는데 저 방구돌이 있는데 저기서 올라가다가 하니까 다시 이제 칭드미로 붙어 올라갈 돌이 없어. 이러면 수류탄인데 머리 위로 탁 내려가지고 밑에 가지고 이렇지.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제 후퇴 명령을 하는 겁니다. 후퇴 명령을 하니까 뒤에 오는 사람은 뭐해 가고 그중 끝에 저 뭐해 가는 사람은 제일 늦어 이래 이제 나오는 파입니다. 이제 공격하다가 후퇴할 무렵에는 굉장히 희생자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뭐에 올라가는 분대장, 중대장 모두 다 죽었어요. 죽고 그래서 우리가 안간 양동 있는 데까지 후퇴를 했는 겁니다. 기계 전투에서 타격을 입은 적은 유격부대인 766 부대를 해체해 12사단에 편입시키는 등 대열을 정비해 총공격을 가해왔다. 특히 적군은 산악 전투에 능한 팔로군 출신들이 많아 아군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여기에는 아군의 무리한 공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비악산 탈환에 실패한 아군은 다시 기계 방면으로 밀리기 시작했으며 8월 26일까지 이어진 비악산 전투에서 수많은 부산병과 전사들의 피로 온 산이 물들어갔다.
비약산 항구비에 들어선 용화사는 당시 비약산에서 전사한 영령들을 위해 한현호 보살이 지은 절이다. 육사 출신의 남편 권태웅 씨가 이 비약산에서 전사한 후 생활이 어려울 때 남편이 꿈에 나타나 일러주던 곳에 지금의 영화사를 지어 20여 년 동안 비약산에서 전사한 영령들을 위해 이 터를 홀로 지키고 있다. 무가예고 무육홍포 홀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비약산 전투에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 일용비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전쟁 미망인 한현호 보살의 마지막 소원이다. 네, 이 비약산에 6.25 사변 때 이 비약산에서 전투를 참 차열하게 모두 해가 전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참 우리 남편께서도 여기서 전사를 하시고 또 여러 용사들도 여기서 전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절을 짓고 한편 민기식 부대와 진지를 교대한 동해안의 3사단은 8월 20일부터 적 5사단이 포진한 흥해 방면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8월 21일 제23년대는 천마산 일대를 그리고 26년대는 청곡사가 있는 고지를 공격하였으며 22년대는 이인동과 박천동 일대에서 적과 교전하고 있었다. 8월 22일 제23년대는 전날에 이어 천마산을 공격해 점령에 성공하였으며 제22연대의 일부 병력이 흥해까지 진출하는 등 아군의 공격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8월 25일 제22연대 제1대대는 12명 특공대를 조직해 배낭에다 수류탄을 지고 가서 24일 적이 점령한 고지에 공격을 하도록 하고 그 뒤에 제1대대 병력이 뒤를 따라 돌격하여 적진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특공대 8명은 전사했다. 이와 함께 23연대가 이취한 천마산 고지에는 뺏고 뺏기는 혈전이 여러 날 계속됐다. 천마산 고지는 비록 구륙고지로 높지 않지만 흥해에서 포항으로 가는 길목이면서 흥해와 포항의 포유 사거리에 위치한 주요한 거점이었다. 과거가 말끔히 식힌 모습으로 그날의 격전지가 지금은 한동대학의 공사부지가 되었다. 밥을 지고 올라간 지게에 시체를 담아 내려왔다는 것. 여 앞에 보이는 것이 천마산 96고지입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제가 서 있는 이 이북에는 인민군 소위 5사단의 CP가 있던 자리고 저 너머에는 아군 3사단 23연대 연대변력이 쭉 도해안까지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산에서 아군이 6분 저 산을 점령을 하고 또 인민군 5사단 병력이 6분 저 산을 뺏고 빼앗기고 한 그러한 고지인데 낮마 되면은 아군의 고지요. 밤 되면은 인민군의 고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낮에는 도해안에 보이는 도해안에서 많은 함정들이 지금 5천 비행자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미군 에로19 비행기가 떠가 여기 쭉 정찰을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부쉈다 싶은 곳에 큰 연막탄을 터뜨리면은 이 연막탄은 우겁고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함정에서는 그거로 목표로 해가지고 측량을 해가 여기 그야말로 간발 없이 여러 수십 발의 포탄이 저만 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인민군들이 후퇴해가 이곳으로 와보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들 23년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낮에 고지를 확보하게 되고 밤마 되면은 자제히 넘으면은 어디서 올라오는지 개 밑에 그치 소리 없이 총을 쏘며 수류탄을 던지며 올라옵니다. 아군들은 그때 개인호에
있다가 응사로 하다가 결국은 소리가 잠잠하면은 옆에 개인호 옆에서 불러봅니다. 이하사, 김일병.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가보면 이미 하모 전우들이 전사해 있습니다. 그날의 무수한 전사자들은 이 땅에 다시금 찾아올 평화를 생각해 봤을런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의 전쟁, 천마산 전투와는 달리 적에게 많은 피해를 입은 격전지는 26년대가 진출한 청국사 계곡이다. 26경대는 기존의 정교 부대가 아니라 대구에서 급조한 부대로 대부분 학도병 출신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리에 얻을 뿐만 아니라 전투 경험도 적은 상태여서 어지러운 전쟁을 치르느라고 있었다. 학도병들이 많이 숨진 청국사 계곡의 숲은 지금은 푸르기만 하다. 요 산만대 여거 학도병들이 많이. 그때는 처음으로 막 학도병들만 뭐 훈련하자마자 와가지고 막 여기 갖다 만다다 갖다 쫙 놔두니 뭐 어디면 밤이라 놓을까네 뭐 이만다 여거 저놈이 저거 인명구이 넘어오는 줄 그걸 몰랐다고요 밤이요. 신체들 여기 꽉 있었지. 그 죽은 사람 널쩍 죽은 사람 이는 능사 널쩍도 죽고 총 맞아도 죽고 뭐 요거들이 이리 올라갈까네 어디로 뛰는 게 그래. 요런데 저기 올라가면 똥요리도 요런데만 뭐 뒤로 물러서다가 이런 데만 널쩍 죽고 저놈애들 뭐 마슬에 부역을 그 신체를 치우러 가니 뭐 그때서 뭐 밥이나 있는기요. 고인들이 와가 치운다고 뭐라 카이 그걸 참 묻어 줘야 된단 말이지. 그냥 내버릴 수는 없고 그래 막 그 뒤로 파고 막 이래 갖다 묻고 막 한 태도 묻고 막 하나씩 죽은 건 그 뒤로 파고 막 따로도 묻고 막 이래 뭐더니. 공격 준비를 완료한 적이 8월 27일부터 아군 3사단 방어선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면서 전세는 차츰 분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29일과 30일 양기간에 걸쳐 미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두 척은 적의 보급수이며 집결지인 흥해 일대에 5인치 폭탄 1,500발을 발사하여 대타격을 입혔다. 31일엔 미 항공모함 시시리오에서 탑재기가 38회나 출격하여 적진을 강타했다. 9월 1일 제3사단장이 경질되어 김석원 준장 후임으로 이정찬 대령이 그리고 수도사단장에는 백인엽 대령에서 송효찬 대령으로 교체되었다. 이것은 23년대의 천마산 전투와 함께 3사단의 중앙 배치 부대인 22연대가 격전을 치른 학천동 능선이다. 그 당시에 이제 여기 22연대, 예, 3대대, 2대대, 1대대, 22연대가 여기에 이 능선 학천동, 그 당시엔 달전면, 연일군 달전면 학천동, 요 놈의 요 능선 놈에가 이인도이고 이 일제가 격전지입니다. 격전인데 이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나도 그 당시에 육박전도 하고 예, 밤 되면은 이 밑에 예, 밭도 있고 논도 있는데 거기에서 저기 일몰되면은 예, 신호탄 2개, 10% 신호탄 2개 올라가면서 공격 개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막 우리가 저 이인동 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산에 연화제 저쪽 편에 하고 그 연화제 그 줄기 포항시 D사이지 예, 화장대 D산 그까지 이제 후퇴 가가지고 다시 또 아침에 한포 사격을 받고 또 저 비행기 공습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원 지원 받고 이래가지고 다시 또 탈환해 옵니다. 무려 이 싸운 제가 한 10여일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포항시를 넘겨주고 우리가 형성을 넘어갔죠. 곳곳에 산지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린 학도병들은 어머니를 외치며 죽어간 것이다. (9월 1일) 아군의 공격에 조심성 있는 저항을 하고 있던 적은 새벽 3시에 돌연히 전면 공세를 취하였다. 이에 아군 제3사단의 방어선은 삽시간에 붕괴되고 다시 눈물을 머금고 형산강을 건너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9월 5일 포항은 다시 적수중에 들어갔다. 당시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적과 아군은 강둑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됐는데
아군 제26연대는 형상교를 중심으로 해안 쪽으로, 22연대는 형상교에서 연일읍, 그리고 23연대는 연일읍에서 효자국민학교 건너편 강둑에 배치돼 있었다. 바로 이곳이 당시 1년대와 17년대 등 수도사단 주력부대와 7사단 수도사단 일부 병력이 철수한 구 광동교, 일명 낙산다리이다. 저 안간들 전체 인민군이 점령하고 또 점령한 나머지 저 사방 쪽으로 인민군은 진격해 들어가고 국군들은 이 형산강을 경계로 하여 다 동편을 점령을 하고 후퇴하고 저 인민군들은 서편을 점령하고 우리가 이산 이 고지에서 9월 3일부터 이 고지에서 인천 상륙작전 할 당시까지 여기 사수하고 있었는 자리가 바로 이 D사입니다.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말해주듯 낙산리 뒷산에는 수도사단 제1연대 전적비가 형산강을 굽어보고 있다. 당시 한신 제1연대장의 낙산지구 사수명령에 따라 비가 내리는 참호 속에서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140여 명의 학도병이 이곳에서 전사했다. 비악산 전투에 실패한 수도사단은 계속되는 적의 공세에 밀려 안강읍을 뒤로 하고 후퇴를 계속했다. 그래서 최후 방어선으로 삼은 곳이 안강읍 대동리 공계봉이다. 이 공급엔 전투가 안간지구 전투의 마지막 남쪽 보루였습니다. 이때 또 이 전투 주력 부대가 우리 수도사단 17연대였는데 제가 그때 17연대 1중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가장 남쪽까지 내려온 봉우리가 바로 저 봉우리입니다. 이 봉우리 북쪽에 또 한 봉우리가 이제 나란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이 봉우리를 인민군에게 점령당하고 다시 이 고지를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이 우리 대대장님께서도 이 고지 사수를 하지 못한 책임 추궁으로 그 당시 아마 총살을 당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만큼 이 고지 사수가 중요했습니다. 이 산이 지금은 전부 이래 나무로 가려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만 그때 저 산을 보면은 조그만 바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산에요. 바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 바위를 이지하면서 공격해 올라가는데 그 인민군들이 이 산 벗어 오부능선 아래쪽까지 전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부능선 아래쪽부터 벌써 저항기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총을 쏘죠. 저도 그때 제 전방에서 총을 쏘고 수류탄을 쏘면서 공격해 올라갔는데 그때 중대장님 그 대위입니다. 저 육사 나오신 대위님인데 권총을 빼들고 전부 공격에 독전을 했다. 독전. 이래서 모두 막 일제히 죽음을 무릅쓰고 공격에 올라갔죠. 그때 저기 시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개소대의 시체가 됐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전날 여 서울 때 아무리 병기 폭격을 해도 끄떡 없더라 이 말. 그래서 거기가 무슨 진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싶어서 그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옛날 그 뭐 금방인지 뭔지 하여튼 광산이라 광산 굴이라요. 순 암벽 속에 굴을 뚫어놨어요. 취재팀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아보기 위해 공계봉 등정에 올랐다. 풀 한 폭이 없던 돌산에 지금은 숲이 우거져 길조차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다. 군데군데 보이는 암벽 사이의 공간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가슴을 조아렸을까. 공계봉이 있는 이 산을 예전에는 8가지 보물이 있다 해서 8보산이라고 했는데 그 보물을 누가 하나 가져간 바람에 지금은 7보산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사실 예전 이곳에는 금을 캐던 굴이 있다고 했는데 취재팀이 찾은 이 굴이 그 굴이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굴이 그동안 보아오던 굴과는 달리 길이 넓다. 여름에도 냉기가 서려있는 이 굴에도 43년 전 진한 화약 냄새가 자욱했으리라.
당시 통상 아군의 전술이 비행기 포격과 기총 사격 후 보병의 진격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이 굴은 적이 은폐하기에 아주 유용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아무튼 공개봉의 크고 작은 굴로 인해 공개봉을 탈취하려는 아군의 피해는 또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다시금 저려온다. (9월 13일) 드디어 제17년대가 공개봉을 점령해 당시 안강전선에서 반격의 돌파구를 열었다. 공개봉 전투에서 승리한 제17년대는 작전 지역을 18년대에 인계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15일 부산으로 이동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전을 감행되고 서울을 탈환하려는 유엔군의 총공세가 이에 따라 개시됐다. 포항 형산강과 안강지구를 방어하던 수도사단과 제3사단도 서서히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9월 16일 제3사단장은 반격작전 계획에 의해 각 부대를 형산강 남한에 배치하고 적이 최후 발악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형산교 전반의 적전지에 대하여 맹렬히 공격을 가하였다. 이날 포항 근해에서는 전함 미조리호를 포함한 미 해군 기동 함대가 출동하여 지상부대에 대한 화력 지원을 수행했고, 특히 미조리호는 형산강 북쪽 제방에 구족한 적 진지에 강타하였다. 미 해군의 화력 지원은 17일, 18일에도 계속되었다. 작전은 9월 17일부터 공격 도하하락하는 작전 명령이 상부에서 하달됐지만은 사실상 전반부대는 9월 14일부터 도하 작전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워낙 비가 많이 온 그 후라서 이 형산강 수심이 굉장했거든. 보통 보면은 뭐 한 2m, 3m 이상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보병부대가 도하하기가 아주 곤란. 그래가지고 이것이 형산강 중에서도 지금 효자 국민학교가 있는 이 바로 보는 저 위에 저 지점, 바로 이렇게 되는 이 지점이 여기에서는 제일 수심이 낮기 따위에 이 지점을 그때 10시를 개해가지고 우리 특공대 일개 소대가 도하를 했는데, 도하를 해가지고는 저쪽 제방에 결국 우리가 도달했는데도 그만 오천 비행장에서 우리 아군 공군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는 적으로 오인하고는 됐다가 기총소사를 한 바람에 선발대가 거기서 몽땅 전멸을 해버리고, 그 대공포탄을 깔지 않는 그런 탓으로 그런 참사가 있었고, 그리고 17일 날 10시에 시작했던 총공격은 일단 완강한 적이 공격에 부딪혀가지고 실패를 했고, 그날은 공격을 도하를 못했어요. 못하고 18일 날 그 이튿날 새벽 4시에 다시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도하에 성공했는데, 이 지점은 그 당시 공격할 때 지점은 여기는 관할이 23년대. 예, 바로 여기서 우리가 도강할 지입니다. 연일 형산고 납당단인데 소속은 한군 3사단 22연대 3대대, 대대 오비하고 우리 12중대 파괴포 소대하고 대대 오비하고 같이 납당단으로 건네가지고 지금 현재 방송국이 있는데 그 11직구 그것이 대잠들입니다. 대잠들로 건네가지고 양악동 D산으로 그리 진격을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형산강 43년 전 6.25 당시 많은 피를 흘려서 이 형산강의 물이 붉은 피바다가 되었다 해서 혈산강이라고도 불렀던 곳입니다. 당시 이곳은 3사단 26년대 2대대가 50년 9월 19일 06시를 기해서
44일간 적수중에 있었던 포항시를 재탈환하기 위하여서 도하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지금 저 뒤로 보이는 평상교 중간 지점에 약 10m 가량 적의 남하를 조지하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사이를 가로질러 폭 약 50cm 정도의 외나무 다리를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비행기 기총 사격으로 말미암아 적들은 호 밖으로 머리를 내어놓을 수 없었으나 계속 외나무 다리를 향해서 집중 화력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 17이었습니다. 죽어가는 하구 전우들을 볼 때 정말 그야말로 공포감에 떨었고 저 자신도 몰래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면서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로 저 앞에 서서 뛰어나가던 전우가 적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우는 형산강 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일만의 미 해군과 공군의 지원 사격으로 9월 19일 아군 제3사단 주력부대가 형산강 도하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동해안 전선에도 북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9월 19일 제23연대는 6시에 공격을 시작하여 효자동 서쪽 고지에서 적과 육박전을 감행하면서 전진하고 있었으며 제22연대는 이날 미명을 기해 형산강 도하를 완료하고 6시에 공격을 시작하여 형산강 도쪽에서 포항을 향해 진격하였다. 제26연대는 송내동을 기점으로 포항을 향해 진격하였으며 오후에는 제22연대와 협조해 포항을 탄환하는 데 성공해 시가지 곳곳에 태극기를 꽂았다. 이로써 8월 10일부터 시작돼 9월 20일까지 치열하게 벌어진 44일간의 전투는 끝을 맺고 드디어 평화를 다시 되찾은 것이다. 인구 35만의 도시 포항, 날로 발전과 변화를 더해가는 평화로운 이 도시 어디에도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잘 다듬어진 대리석 조각의 전적 비만이 이 땅에도 44일간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있었음을 말해줄 뿐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절기를 챙기듯 의뢰히 맞아들이는 6.25의 비극 아닌 비극. 43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자유와 평화의 절실함을 옛 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남편과 아들의 시신을 가슴에 묻은 많은 유가족들이 오열하며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때도 바로 이 즈음이다. 전쟁이라는 죽음의 무덤 속 얘기가 이젠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놀이가 되었는지. 결코 짧지만은 않은 43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쩌면 전의 세대가 그 전쟁의 엄숙함을 기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월의 강이 흘러버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15, 16세의 나이에 이들이 다시금 전쟁을 맞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노라고 외치는 것이 이젠 진부한 옛 얘기가 되어버린다.